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들으시는 바와 같이 제가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작년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개강 징크스가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는 개강할 때 후두염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올해도 이제 개강 한 3일 전에 감기에 걸려서 지금 감기는 거의 다 나았는데 목소리가 안 돌아와요. 뭐 아는 사람은 알 수도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최대한 다음 주까지 낫아서 올 테니까 제발 오늘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지금부터 제가 OT를 좀 할 건데 오늘은 첫 수업이라 OT가 조금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OT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들을 수업 중에 가장 지루한 수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부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요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요 안내문은 잠깐만 꺼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왜냐면 읽기 싫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편하게 너희들이 봐야 되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책을 제대로 받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학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문학이라고 된 거 받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비문학교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여러분들 아마 고전시가 정리집을 하나 받았을 건데 얘는 잠깐 꺼내두시고 제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책은 이렇게 두 권만 갖고 다니시면 돼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건데 일단 고전시가 정리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전시가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잖아요. 됐어? 이 책을 제가 만들어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고전 시가를 좀 잘 모른다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 모든 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 책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얇게 뽑는다고 59작품으로 추리긴 했지만 이 작품을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고전 시가 책을 꼭 방학 때 이걸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수업 끝나고 이거 가져오시면 제가 11작품으로 줄여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오늘부터 현대시 수업을 합니다. 3.5주가 지나면 고전시가를 할 건데요. 그때 고전시가 수업할 때 제가 이 책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 혹시 만약에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그때 여러분들 설명을 듣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됐어? 그 다음 마지막, 이 책은 언제 쓰게 되냐면 EBS 여러분들 나오면 어차피 연계 고전 시간은 보실 거죠. 그때 여기에 겹치는 작품은 중요한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책을 오늘 받았다는 걸 까먹지만 않으시면 돼요. 니네 잘 알겠지만 이 책이 이제 책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언제 발견될 것 같으세요? 수능 끝나고 정리할 때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간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결승선이라고 된 게 있고요. 얘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과제해서 다음 주에 제출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여러분들 노력의 온도라고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얘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받을 걸 싹 다 받은 게 됩니다. 괜찮지? 제가 칠판에다가 뭐라고 좀 적어놨는데 사실 이제 11월 초에 제가 종강을 하고 나면 대략 한 2달 정도 이제 뭘 하냐면 내년 이승모의 수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어떤 컨셉을 좀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1년 함께 가능한 것들이라고 돼 있죠. 첫 해부터 이 슬로건을 써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간단하죠. 사실 여러분들 수능 수업에 이게 전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1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죠. 함께라는 건 사실 니네가 더 잘하겠지만 국어라는 건 결국 수업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같이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과정입니다.
가능한 것들은 결국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슬로건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 슬로건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만약에 평상시라면 1년 함께 가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니네가 맞춰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함께죠. 이해되시죠? 아예 과정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단 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지? 근데 올해는 다른 단어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올해는 무조건 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내후년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게 바뀌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실 올해는 여느 해와는 달리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안에 끝낼 수 있느냐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안에 가능하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커리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문학 첫 번째 시즌 1은 첫 문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냐면 3월 말까지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5주 동안의 수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4주 수업에 한 주는 3월 교육청 딱 전주에 2승 모의고사라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 자작 모의고사라 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고민하는 포인트라 그래서 얘가 시즌2입니다. 얘는 8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파이널이 이제 결승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보다 아이들은 다른 이름을 더 많이 알아요. 제 이름을 딴 2승 모의고사. 자작 문학 모의고사고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좀 쉬운 버전이고 니네가 맞춰보세요. 어려운 버전은 어떤 모의고사일 것 같아요? 저승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이제 파이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즌이 딱 3개입니다.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빠진 독해 물붓기라 그래서 시즌 1, 2, 3에서 시즌 딱 3개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언매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 너는 수업을 뭘 가장 잘해? 하면 저는 제가 언매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매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선 1월 5일부터 이제 특강을 6주 동안 하고 대치에서는 1월 7일에 특강을 듣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만약에 현장에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고 정규반 학생들한테는 여기 3월이라고 보이시죠? 촬영 다 해놓고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인강처럼 들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나는 현장에서 듣고 1, 2월에 빨리 해치워야지 하는 사람은 특강을 들으러 오시면 되고 나는 그냥 3월 달에 주는 영상 보면서 해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영상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화작 선택자들 여기 4월이라고 돼 있죠? 4월에 영상 찍어서 드립니다만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년에 이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안 까먹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4월에 찍어서 줄 겁니다. 이것도 무료로 열어드립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결승선 주간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건 직접 보셔야 돼요. 주간지를 꺼내시고요. 표지를 넘겨보세요. 자, 1주차 학습 계획표라고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거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과제 종류가 총 6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 보시면 돼요. 여기 알파벳 E가 붙은 건 1년 내내 필수 과제입니다. C가 붙은 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선택해서 하란 얘기인데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발 불편한 걸 골라 드세요. 잘하는 거 골라 드시지 마시고요. 불편한 걸 골라 드시라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Q&A 이용한 데 있죠. 얘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들 거기 Q&A 보면 첫 번째, 수업 내용과 관한 질문과 상담은 거기 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얘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QR 찍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수업 내용과 이런 것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제가 다 답변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시면 되는데 근데 다만 학생들이 이걸 몹시 좋아합니다. 정말 몹시 좋아해요. 왜 좋아할 것 같아요? 말해줘? 익명이 되잖아. 쉽게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고구마 먹는 춘식이 뭐 이런 애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니네 잘 알겠지만 국어는요 기본적으로 되게 어이없는 것들이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학생한테 받은 질문이에요. 이거 실제 질문입니다. 니네가 답변해 보세요. 선생님, 봉황이 비현실적 존재인가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야, 너 봉황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아 하고 갑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상상해 봐요. 현장에서 얼굴 맞대고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하겠냐. 내지는 수업 때 들었어. 근데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막상 물어보러 오면 솔직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설명했잖아. 이러면 니네도 상처받잖아. 그거 하기에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상담을 정말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니네가 이런저런 그런 어떤 고민들 같은 거를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멘탈을 관리하기에 유리하다. 요게 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런데 이 오픈 채팅방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아는 사람은 알겠는데 제가 비둘기 공포증이 있습니다. 비둘기 사진은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실제로 작년에, 그러니까 매년 새벽 2시에 내가 카톡을 보내요. 카톡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눌러보겠죠. 비둘기가 달려들어요. 제가 놀래서 핸드폰 집어던졌다가 핸드폰 액정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럴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둘기를 몹시도 무서워합니다. 제가 대전 다 좋아하거든요. 딱 어디 안 좋아하냐면 대전역에 비둘기를 몰고 다니신 아주머니가 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저는 비둘기를 보면 몸이 굳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톡방에는 절대 비둘기 사진 금지. 니네 참고로 올해 EBS 작품에 만약에 성북동 비둘기 있잖아? 수업 안 합니다. 수업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비둘기 사진은 금지돼 있다. 이건 좀 지키셔야 돼. 그 다음 줄 보면 과제 혹은 학습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작년까지는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올해는 수업 내용 내지는 과제 중에서 간단한 질문은 카톡으로 받는데 조금 깊은 질문 있죠. 지문을 뜯어봤는데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질문은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게 훨씬 좋은데 이거 제가 분산한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네한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질답하다 보면 니네 흔한 니네 표현으로 성 나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막 길게 써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읽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응, 맞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에 성의가 없.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좀 웃어달래요. 그래서 웃음을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무섭대요. 그래서 뭐 하면 좋겠니? 했더니 크크를 붙이래요. 그랬더니 비웃니에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답변을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질문을 다 받고 카톡으로 받다 보니까 한 3월쯤 되잖아요. 질문 개수가 한 150개가 넘어요. 하루에 처리하는 게. 근데 나는 카톡이 좋은 이유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국어는 질문한 거 오래 걸리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마치 GPT 물어보지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빨리 처리해줘야 막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답변이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중에 약간 상처 잘 받는 애들이 평상시엔 되게 다정해 보였는데 왜 이렇게 띠껍지?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가 만약에 얘는 좀 질문 사이즈가 좀 깊고 길다 하는 것들은 몰아서 하루 날 잡고 홈페이지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 조교들 아니야. 저희 직원들은 전부 다 국어 전공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날 잡고 하나씩 답변을 하고 하루를 무조건 안 넘기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장 넘기세요. 기출 분석 중요한 거 아시죠? 여기 설명 다 적어놨거든요. 얘는 3회독 하세요. 이거 읽고 의도대로 정확히 하세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얘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근데 한 장 넘기면 시험지가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2025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 주에 시험지 하나씩 끝낼 겁니다. 2025학년도 6월, 다음 주에 9월, 다음 주 수능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2025, 2024, 2023, 2022, 2021 해서 15주 동안 5개년을 일단 한번 싹 다 돌릴 겁니다. 첫날 시간 제고 푸세요. 선생님 80분 안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걸린 시간을 재세요. 85분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 지금은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놓고 27쪽 피세요. 27쪽을 피시면 여러분들 풀었던 지문이 한 번 더 들어가 있거든요. 둘째 날부터는 분석을 시작합니다. 잠깐만 나 좀 봐요. 비문학은 한 번 풀고 나서 분석할 때 솔직히 선지 분석, 문제 분석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지문을 깊게 뚫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지문만 제대로 뚫어봐요. 이거 내가 왜 말하냐면 말해줄게. 6평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6평 이후부터 문제 많이 풀어요. 그때 많이 풀면 돼요. 근데 깊게 생각하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해줄까? 6평 전까지 깊게 뚫어보고 고민한 사고로 얘네들 시험장 가는 겁니다. 문제 많이 풀다고 생각이 깊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한 지문을 그냥 100% 이해될 때까지 뚫어보는 건데 지금 그 지문이 에이어 행크스예요. 너희들 기출 본 사람 알 건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한 지문 100% 이해하는데 3시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뚫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됐어? 문학은 모든 선지, 특히 정답 선지 사고를 명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문이고 얘는 선지인데 그 설명 앞에다 있으니까 꼭 읽어보고 하시라고. 알겠지? 얘를 잘하는 게 몹시 중요하다. 알겠니? 됐어? 근데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43페이지 피세요. 43페이지 피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문학 17문제짜리 하프 모의고사가 2회분 들었습니다. 독서 17문제 하프 모의고사가 2회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얘는 기출이니까 질적으로 좀 깊게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면 얘는 양측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제 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냅다 풀고 틀린 거 오답 간단하게 하고 넘긴다예요. 그래서 과제 중에서 요렇게 2개는 필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지금부터 선택과제 홍보합니다. 69쪽 피세요. 자, 69쪽을 피면 EBC라고 있고요. 한 장 더 넘기세요. 71쪽 보세요. 이 과제는 진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내가 독해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그거 키우기에 가장 좋고 니네 이번 주에 풀려봐서 반응 좋으면 개수도 늘려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지문 하나 있죠. 니네 평상시에 문제 풀 때 밑줄 치거나 손 쓰는 사람들 잘 들어. 이거 할 땐 밑줄 치지 마.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냥 요 지문을 눈으로만 읽어요. 눈으로만. 근데 독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약간 어떠냐면 이거 눈으로만 읽을 게 하나도 안 불편해요. 왜냐면 머리에 정보의 누적이 잘 돼요. 근데 평상시에 독해력 말고 기억력으로 와리가리 치는 사람들은요. 읽다가 몇 문장 지나가면 갑자기 정보가 흩어집니다. 내지는 읽을 때 여러분들 흩어지는 간격이 되게 짧아요. 잘 들어봐. 이걸 어거지로 니네가 눈으로 읽으면서 머리에 정보를 누적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선생님 저는 밑줄을 안 치면 도저히 못 읽어요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 아예 뒤로 손을 결박하고 올려. 이건 나도 해봤어. 나도 밑줄 치면서 읽거든. 이 과제 할 때만 그냥 뒤로 뒷짐지고 절대 아무도 하고 눈으로 읽어. 근데 처음에만 좀 불편하지 하다 보면 있잖아. 어떤 경험을 할 거냐면 머리에 정보가 누적이 돼. 근데 그 간격이 점점 길어져.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머리에 넣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오른쪽 단 가면 OX 퀴즈 있지. 이거 할 때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냥 한 번에 내려가야 돼. 니네가 그게 머리에 누적됐으면 이게 한 번에 내려가죠. 근데 작년에 이게 해설이 없었거든. 한 장 넘겨봐.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설 넣어놨어.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요거 딱 보고 오케이 하면 돼. 이걸 내가 30주 분량을 만들었거든. 내 목표는 그 30주를 쭉 가면 독해력이 미친 듯이 는다고. 니네 중에 공부 좀 할 줄 알거나 머리 쓰는 거 좋아하는 놈들은 처음에 이것만 하잖아. 나중에 딴 질문 할 때도 이걸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걸 노리. 강력하게 추천.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면 하루 공부 시작할 때 나 머리 풀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예열할 때 가장 좋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 다음 화작 없는 니네 알아서 하시고 99페이지 펴. 99페이지 피면 여러분들 시간관리 훈련 모의고사라고 있는데 얘도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40분의 동그라미 쳐봐. 40분. 얘도 하프 모의고사고요. 얘도 2회분 들었어요. 그냥
심플하게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기출분석 하루에 하나 하고요, 그냥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풀면 수업 듣는 날 빼고 하루에 하프를 하나씩 풀게 돼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됐어? 근데 다만 둘이 뭐가 달라요? 이건 이해는 하셔야 되잖아요. 설명드릴게요. 이거 40분이에요. 근데 40분에 독서 4세트, 문학 4세트 있거든요. 나 물어볼게요. 독서 4세트, 문학 4세트 40분 가능하냐? 니네 그게 돼 있으면 지금 여기 안 앉아있다. 됐어? 얘기 잘 들어? 이건 불가능한 건데 얘는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됐어? 난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왜 이걸 하라고 하냐면, 니네 잘 들어. 너희들이 이 모의고사가 졸라 신기한 게 풀면서 한 문제도 안 막히면 오히려 시간이 5분 남아요. 근데 한두 문제 걸려가지고 그거 붙잡고 있잖아? 뒤에 2세트를 아예 날리게 됩니다. 이게 시험 때 무너졌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할게,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 점수를 잘 받자 이런 목적이라면, 얘는 개수 맞추기야. 개수 맞추기. 그냥 풀다가 시간 없으면 빨리 이 새끼 버리고 빡 해가지고 최대한 내가 몇 개를 맞힐 거냐, 이거 하는 거야. 됐어? 줄이 성격이다. 노력이 온도. 제가 1년 준비할 때 얘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책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너희가 가장 많이 유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얘는 반드시 하는 게 좋은데, 얘는 시즌 1, 2, 3가 있어요. 시즌 2는 올해 EBS 수특이 반영됩니다. 시즌 3는 수능 완성이 반영됩니다. 내 목표는 특별하게 따로 연계 공부하지 않았지만 연계가 자연스럽게 되는. 근데 지금은 EBS가 안 나왔잖아. 그럼 얘 용도는 뭐냐? 내가 설명할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됐죠? 알아야 되는 지식 내지는 틀.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 많이 보면 좋죠? 경험치예요. 6페이지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개념 정리 읽기 자료 보여요? 이게 이제 경제나 이제는 법 같은 거 지식들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조금 넘겨보시면 이것과 관련된 지문과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써서 니네 이거 잘 들어야 돼. 다 할 필요 없어요. 니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약한 영역만 골라 드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작년엔 매주 줬거든요. 올해는 바꿨어요. 노래교원도는 격주로 나갑니다. 2주에 하나면 할 수 있거든요, 니네가. 이해돼? 심지어 약한 것만 골라 먹으면 되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딱 받자마자 딱 보고, 이건 내가 약한 건데 그럼 얘는 할 거. 이건 안 약한데 하면은 얘는 버리고. 이걸 니네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격주로 준다. 그래서 말해줄게. 홀수 주차인 얘를 줘. 짝수 주차에는 뭐가 나갈 거냐면 2승 모의고사. 쉽게 말하면 독서, 문학 17문제씩 34문제 자작으로 된 걸 격주로 줍니다. 그래서 홀수 주차, 짝수, 홀짝, 홀짝 이렇게 가요. 여기 있는 2승 모의고사랑 파이널 때 하는 2승 모의고사 뭐가 달라요? 설명드릴게요. 숙제로 나가는 건 2승 모의고사. 파이널 때 수업은 저승 모의고사로 통일. 수업용 과제요. 이해돼? 이렇게 나옵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네임 심플하죠? 이승모닷컴입니다. 이렇게 치면 들어가져요. 홈페이지 반드시 가입하세요. 첫 번째, 복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충 영상도 올리거든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언매 화작도 여기다 올라가요. 그 다음 교재비 결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가입하세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지을 테니까 잠깐만 줘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이 12월 28일이죠. 니네 이제 해 바뀌고 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해 바뀌고 나서 아마 이제 내년 겨울쯤 되면 올해가 되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해였으니까 그 1년을 되돌아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돌아봤을 때 12월 28일 오후 2시에 여기에 앉아 있었던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게 저는 준비를 할 겁니다. 괜찮으시죠?